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이 리드 되게 기쁘네요. 다시 들었더니. 몇 년 전에 깜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텐션 좋습니다. 깜신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목소리도 진짜 크고. 네. 이야. 그럼 방송반 출신이시고. 중학교 때 방송반. 네, 중학교 때 네. 방송반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의 이재훈 교수님인데 네. 우리 이제 자주 나오니까 닉네임 좀 만들어 드리려고.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닉네임을 좀 부여해 드리고자 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영어 이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미국 이름이 알버트입니다. 알버트. 어울립니다. 알버트. 미국 이름은 왜 있어요? 부모님이 이민을 가셔갖고요. 그래서 이민 가셨을 때 제가 태어났어갖고 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do you speak English? Very well? 계속 들어오는 영어. 저희 빨리 방송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알버트라고 알버트, 부르기를 하죠. 네. 네, 청취자 댓글 좀 소개할까요? 조란쌤, 우와 진짜 궁금했었던 건데 이렇게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궁 용종이 있었는데 하혈에서 시술 한번 받았고 괜찮았는데 이번에 또 재발했어요. 유유. 재발이 잘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나중에 임신에도 문제 있을까 봐 걱정했는데 당장 검사 받아보러 가야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알버트 나왔을 때 네. 한 거 그거에 네, 대한 네. 댓글이네요. 그렇습니다. 벨르 보경서님이신데요. 3년 전 처음 알게 된 후부터 매번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듣다가 곱창 호르몬 이야기 듣고 넘어왔어요. 저희 그때 일본에서는 곱창을 호르몬이라고 하지 않냐. 호르몬 약기.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호르몬은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자리를 잡을 때 일본인들이 내다 버리는 고기를 제일 한국인 조선인들이 주워다 구워 먹었던 것이 일본 호르몬 야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내장 고기가 남자의 정력에 좋아 호르몬이라고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역사적 이야기다 보니 일본에서는 남성 정력에 힘을 주는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러게요. 나름 지식이 올랐습니다. 아픈 히스토리가 있는 그러게요. 네, 호르몬 약기. 그렇군요.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질염. 야,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질염에 대해서 되게 막 자세히 하나하나 분해해서 다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좀 재발을 많이 한다고 하고 또 요새 뭐 워터파크나 이런 데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은데 혹시나 좀 걱정하실까봐 오늘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질염. 여성의 70%가 평생 한 번 이상 걸린다. 이 진짜입니까? 85%까지도 문헌상에 그래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이건 거의 다 걸린다라고 음. 봐야 되겠네요. 질염은 세균성, 곰팡이성 이렇게 두 가지입니까? 또 있어요? 바이러스성? 위축성, 좀 특이한 거긴 한데 낙설성, 염증성 질염이라고 또 특이한 그런 종류의 질염이 있긴 합니다. 되게 어렵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안 중요한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 한 명 봤습니다. 10년 동안. 네. 요거는 굉장히 뭐 네, 빼고. 네. 자, 그 중에서 곰팡이성 질염 공부를 네. 해보겠습니다. 왜 생깁니까? 제가 일단 의료요정 써니님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폐렴, 방광염, 신우신염 이렇게 장기 이름을 따서 이렇게 염증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폐렴, 방광염이랑 질염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한테 안 물어봐서 참 다행인 것 같아. 방송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운데 이런 질문은 미리 사전에 질의서를 보내주세요. 일단 폐렴이나 방광염 같은 거는 원래 균이 없어야 되는 장기에 균이 들어와서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 네. 질은 평소에도 네. 우리가 정상 상태에도 균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네. 이게 점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점막 세포에 균들이 따닥따닥하게 다 붙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균이 많은 곳입니다. 원래 많고. 네. 그런 염증들이 또 몇 가지가 있죠. 인후염이라든지 장염. 장에도 균이 장염. 얼마나 그렇죠. 많습니까? 네. 그럼 인후염이나 장염 그런 것들이랑 질염이랑 또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실까요? 의대 다닐 때 이런 시험 자주 보셨어요 혹시?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오래돼서. 않습니다. 저희 산부인과 레지던트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혹시 뭐 그런 겁니까? 그 다른 장염이나 이런 거는 원래 있던 그 균 말고 새로운 게 나타나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질염은 원래 있던 것들이 뭐 많이 늘어난다거나 해가지고 정답인 것 네, 같다. 그런 거 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비슷합니다. 네. 아. 정답은 아니군요. 네. 저희 뭐 인후염이나 장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질은 상당히 단순해요. 90% 이상이 젖상균이에요. 아.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나라의 90% 이상이 불교인 국가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런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그런 한 타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세균이나 미생물이 갑자기 득세하게 되면 어. 그 균형이 깨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종류의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질염이라고 네. 하면 그게 세균성이든 곰팡이성이든 네, 네, 마찬가지라는 네.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90% 이상 젖상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균형이 깨지면서 네.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 네, 균형이 깨진다는 게 네. 그럼 젖산균이 90%인데 그게 한 80이나 70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나머지 네.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건 뭐예요? 무슨 균? 뭐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뭐 가드넬라라든지 뭐 그렇게 질염을 잘 일으키는 균들이 있고요. 네. 곰팡이성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질 안에. 어? 하지만 네, 곰팡이도 원래 질 네. 안에 있는 네, 거예요? 정상적으로 있어요. 오. 이게 소수 종족처럼 존재하는데 네. 그것이 뭐 따뜻하고 습한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갑자기 번식하게 돼서 질환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뭐 굉장히 가렵고 네. 분비물도 많이 나는 곰팡이성 질염이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원래 있는 것 중에서 소수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균형이 깨지면서 세균성 질염이 되든지 곰팡이성 질염이 되든지 그럼 세균성이랑 곰팡이성 질염이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네. 질염인 거죠?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 곰팡이가 그러면 원래 있던 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어야 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원래 있던 게 더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네. 아, 그러면은 여름에 혹시 좀 더 곰팡이성 질염이 늘어나나요? 그렇죠. 의료 의정 한 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좀이 여름철에 심한 거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똑같죠. 어. 네. 덥고 습해서. 덥고 습하고 또 이렇게 워터파크 같은 데서 수영복 네. 오래 입고 있으면은 통풍도 잘 안 되고 습하고 따뜻하고 네. 뭐 물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염된다기보다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들이 잘 번식하고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질도 하나의 생태계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생태계의 그런 환경이 변하면서 갑자기 번식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워터파크 가서 왜 여자들 하루 종일 놀게 되면 수영복 말고도 이제 바깥에 바지 같은 걸 입을 수도 있고 청바지나 이런 거 하면 계속 이제 축축한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워터파크는 또 여름에 가니까 그 온도가 높아서 덥고 습한 환경이 조성돼서 곰팡이성 질염이 좀 생기나 봐요. 그럼 그냥 저절로 뭐 운 나쁘면 생기는 건가요? 뭘 잘못해서 생기는 겁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져도 잘 생길 수 있죠.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조건들은 뭐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당뇨가 있다든지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든지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으면 더 잘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뭐 그냥 운 나쁘면 생기는 거네요. 네, 결국. 그러니까 뭐 그냥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혹시 저희가 여쭤보죠. 혹시 뭐 면속옷 사용하세요? 뭐 아니면 뭐 어떤 일 하세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여쭤보고 그런 걸 교정할 필요는 있죠. 저희가 이렇게 질도 세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비누나 뭐 그런 바디워시 이런 걸로 닦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생태계를 굉장히 생태계 이렇게 운석 같은 게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 임팩트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여름철에는 지금 특히 곰팡이성 질염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곰팡이성 질염이 생겼을 때 증상이 어떻게 돼요? 일단 엄청 가려워요. 엄청? 네, 정말 가려워요. 견딜 수 없을 네, 만큼? 정말 가려워요. 네. 네, 너무 가려워서 아래쪽을 계속 긁다 보면은 2차성 세균 감염까지 생겨요, 피부에. 많이 긁으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손톱으로 계속 긁으니까 상처가 나면서 또 이렇게 또 감염이 돼서 정말 그러니까 정말 가렵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 비지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하얗고 뭔가 이렇게 네, 덩어리지고 몽글몽글한 뭐 리코타 치즈나 두부를 깬 것 같은 그러면 뭐 치료는 곰팡이 항 진균제를 써야죠. 네. 네.
곰팡이 약들 뭐 대표적인 게 뭐 클로트리마졸 같은 그런 항진균제들을 써야지 좀 낫죠. 네, 클로트리마졸이야.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그 네. 뭐 바르는 걸로 씁니까? 먹는 걸로 씁니까? 일단은 질정 같은 거를 저희가 쓰고요. 왜냐하면 질이라고 하는 생태계가 음.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질정 같은 거를 넣으면 그 안에서 녹아서 이렇게 약효를 발휘하게 되고요. 근데 그 바깥쪽 피부, 회음부 쪽 피부 점막의 그 경계에 네네.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질정을 이렇게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크림으로 이렇게 바르시면 면봉으로 크림 이렇게 짜갖고 바르시면 돼요. 그 아까 클로트리마졸? 네, 되게 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네. 처방 받아야만 쓸 수 있는 약입니까? 저는 병원에서 처방 내기도 하고요. 일반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약국이요? 상품명이 뭐예요? 카네스텐 많이들 아, 아시죠? 카네스텐. 네. 오. 카네스텐은 카네스텐은 다 알지. 무좀 치료제 무좀약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질염 치료제로 먼저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무좀에도 쓰이고 있다는 건 나중에 알았고요. 네. 네. 이런 차이가 있나요? 일반인들은 카네스텐 하면 무좀 치료제라고 무좀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은 얘는 처음부터 그냥 곰팡이성 질염 치료제. 네, 뭐 오. 전공의 때부터 학회 가면 이런 부스 있고 카네스텐 교수님들도 처방 내면 그냥 카네스텐 처방 내고 그래서 저는 질염 치료제로 먼저 알았습니다. 근데 전 근데 최근에 약간 찜찜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게 발에 바르던 거를 네. 거기다 바르려고 하면 최근에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봤는데 그 카네스텐이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서 10g짜리 핑크색으로 패키지가 나왔더라고요. 원래 몇 g인데? 20g. 이제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위에 그걸 발라야 되니까 양이 많아서 남으면 나중에 그걸 다시 쓰기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요. 혹시 작은 포장으로. 작은 포장으로 패키지도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카네스텐이 곰팡이성 질염에 이렇게 쓸 수 있구나를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 아예 알았어. 저는 산부인과 선생님은 아예 처음부터 질염 치료제로 저는 질염 배웠습니다. 치료제로. 네. 근데 선생님들은 딱 보는 순간 얘가 세균성인지 곰팡이성인지 아세요? 그 분비물만 보면? 대충이요. 아 대충. 네, 대충. 네. 네. 근데 근데 검사를 하면 추가로 더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음. 하지만 뭐 질 분비물도 많고 너무 가렵다고 하면 음. 확률적으로 곰팡이성 질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 가려움을 해소할 때 네.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를 좀 바를 수 있잖아요. 네. 혹시 네. 이렇게 외음부가 좀 가려울 때 집에 네. 남아있는 스테로이드 연고 딴 같은 거? 거 이렇게 좀 바르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이 하나의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균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바르는 거는 이렇게 그 생태계에 홍수가 일어나는 그래서 그만큼의 곰팡이가 더 잘 자랄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잘 자랄 스테로이드 수도 있고, 때문에요? 네. 그래서 반짝 조금 가려운 게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며칠 지나면 오히려 곰팡이들이 더 잘 번식할 수 있고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함부로 바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스테로이드 가렵다고 스테로이드 바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곰팡이성 질염은 성 접촉하고는 관련이 있는 병입니까? 아닙니까? 연관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곰팡이성 질염이 더 잘 생기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만일 그 파트너분이 뭐 그런 아랫도리 쪽으로 좀 가려운 증상도 있고 진균성 네. 귀두염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완선이라든지 그쪽으로도 그런 네. 곰팡이성 피부병들이 오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같이 치료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균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자에게 만약 그런 곰팡이성 질환이 있으면 남자분도 클로트리마졸, 그러니까 카네스텐 같은 네. 걸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치료는 잘 되나요? 그러면? 네. 아주 다행이네요. 네, 잘 네. 됩니다. 약간 쓰면 잘 되는 오늘 잘 들은 됩니다. 그 이야기 네. 중에 제일 다행인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곰팡이성 질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습관 같은 걸 알려주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으로 된 속옷이 좋고요. 안 예쁜데요? 잘 말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질 세척할 때 그런 비누나 그런 뭐라 그러죠? 바디워시 같은 거는 정말 안 좋아요. 그럼 뭘로 네. 해야 돼요? 뭐 질 전용 세정제라든지 아니면 그냥 물도 괜찮을 수 있어요. 네. 차라리. 네. 그럼 꽉 끼는 바지 이런 것도 그런 안 것도요. 좋습니까? 네. 꽉 끼는 바지. 이거는 뭐 사계절 내내 다
똑같은 건가요? 네, 뭐 꼭 여름이라고 해서 네, 여름이면 조금 더 잘 걸리긴 하는데요. 아, 네, 환경이 그러니까 뭐 사계절 내내 환자들은 많이 옵니다. 사계절 네. 내요. 아. 자, 그러면 세균성 질염은 왜 걸리는 겁니까? 똑같아요? 곰팡이성 질염하고?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질이라고 생태계 균형이 깨져서. 네, 질이라고 하는 생태계에 그 대다수를 차지해야 해야 되는 젖상균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 나머지 종류의 균들이 이렇게 번식하게 되고 득세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뭐 질분비물이라든지 뭐 질 쪽이 아프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죠. 곰팡이성 질염은 뭔가 이렇게 됐다, 비지 가렵다. 같은 엄청 가렵다와 네. 이제 좀 비지 같은 리코타 게 치즈. 네. 저 리코타 치즈 좋아합니다. 세균성은 좀 달라요, 증상이? 세균성은 아파요. 질 있는 부분이 네네, 아픈 아픈 거예요? 경우가 많아요. 네, 아. 통증. 네. 그리고 질분비물에서도 냄새가 좀 나요. 네. 그러니까 뭐 생선 저희가 보통 생선 비린내, 뭐 생선 썩은 냄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세균성 질염이겠구나 네. 해서 항생제를 네. 쓰는 네. 거예요. 세균성 질염은 그러면 항생제는 뭐 어떤 종류를 씁니까?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그런 항염기성 항생제를 가장 많이 쓰고요. 뭐 아니면 뭐 클린다마이신이나 어쨌든 쓸 수 있는 약 항생제 범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아. 주로 그런 항염기균에 작용하는. 네. 아. 그러면서 우리 질 속에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젖상균들을 터치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항생제들이 많이 쓰이고 며칠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됩니까? 제제에 따라 다른데요. 뭐 보통은 일주일, 네,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아, 이건 항생제라서 일반 의약품으로는 없겠네요. 네, 이거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먹으면 무조건 뭐 낫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또 가서 뭐 어떻게- 확인해야 하거나. 저희가 진단 내릴 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세균 배양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검사를 하고 보통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가끔 곰팡이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세균성인 줄 알았는데. 가끔 아니면 같이 있거나, 같이 네, 있거나. 그러면은 뭐 카네스텐 같은 거 추가로 처방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자 증상도 저희가 파악하고 또 그런 균 배양 검사를 확인하는데 걸린 시간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오라고 전 얘기하는 편입니다. 네. 그 세균성 질염을 이제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제일 헷갈릴 때가 언제냐면 생리하기 전에 좀 분비물이 나올 때요. 네. 이게 질염 증상인 건지 생리 전 분비물인 건지 진짜 헷갈려요. 사실 이거는 교과서나 그런 가이드라인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저는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환자 많이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분비물에서 냄새가 정말 많이 날 때 그럴 때만 사실 항생제 써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종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몸의 자정작용을 전 믿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일단 세정제 써보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할 때가 사실은 훨씬 많아요. 한 항생제 쓰는 것보다 네. 일단 많이 아프면은 항생제를 바로 드리는데요. 분비물에서 뭐 냄새 나요. 뭐 분비물 색깔이 좀 이상해요.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세정제 쓰면서 며칠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항문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질이. 항문에 있는 균들이 많이 넘어가요. 정상적으로도.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항생제 쓰면 뭐 어디 나만 나겠어요. 항생제가. 항생제가. 네. 항생제가. 아, 신박한 대답 감사합니다. 좀 내성을 걱정하는 의사라서요. 네. 그런 거죠. 네. 그 질염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면 골반염이나 뭐 네. 기타 다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관련이 조금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사실 골반염을 일으키는 균들이랑 그런 질염을 일으키는 균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겹치는 균들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균들 때문에 생긴 질염이면 뭐 치료 안 하고 하면 그게 정말 골반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만 겹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질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의 대부분은 골반염까지 잘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더 잘 걸리긴 해요. 네, 골반염이나 네. 이 세균성 질염이나 곰팡이성 질염은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뭐 10대, 20대부터 막 7, 80대까지. 그러니까 뭐 아주 성경험이 없는 어린애들한테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뭐 피부나 항문 쪽에 있는 균들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가까워서.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이렇게 그런 그 성관계가 활발한 나이대에
섹슈얼리 액티브라고 네. 표현하는데 네. 그걸 지금 네. 우리말로 못 옮겨가지고. 아. 네. 네. 그런 나이대에서 더 잘생기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뭐 나이 드신 경우에는 덜 생기겠네요. 네, 다른 질염이 더 잘생기죠. 다른 네. 질염이라고 위축성 하시면- 질염이라고. 위축성 네, 질염. 아, 네. 아까 호르몬 하려다 말았던 네. 거. 때문에 네, 생긴다는. 왜냐하면 폐경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 몸에 호르몬이 적어지니까 뭐 회음부 그런 쪽도 호르몬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거든요. 얇아지고 약해지고. 그러면 네, 위축성 질염은 우리가 따로 특집을 할 게 아니니까 네. 네, 지금 좀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질을 계속 생태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냥 위축성 질염은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온 그런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부의 균들에 더 민감해지고 염증도 잘 생기고 조금 척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호르몬 질정 같은 거 쓰면 네, 금세 좋아져요. 네, 네. 한 몇 주 정도 쓰면 네. 몇 주 정도? 네. 그건 아, 금세라고 하기엔 너무 긴 거 아닙니까? 몇 효과가 주라면? 되게 좋아요. 오. 네,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네, 처음에 넣으면 그 호르몬 질정을 넣으면 정말 너무 아파하시는데 4번, 5번 정도 견디면은 그다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일주일에 한 한 이상- 번씩이요? 매일매일이요? 일단은 정해진 용법은 2주일 동안 매일 넣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쓰진 않아요. 좀 불편해서 그냥 이틀에 한 번 정도 넣으시라고 처음 2주일 동안은. 그 네. 위축성 질염은 음.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 해서 처음에 병원에 와서 진단이 되는 겁니까? 보통은 폐경된 지 한 5년 이상 지나신 분들이 관계 가질 때 아프다고 오시죠. 너무 아프다고 관계 가질 때. 예. 그냥 통증 때문에 오시죠. 성교통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위축성 질염이라고 진단을 해서 네. 호르몬 질정 질정을 같은 거를 들으시면. 드시는 네. 그럼 이분들은 이 질정을 뭐 평생 써야 되나요?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는? 아니요. 한 달 정도 쓰면은 그게 뚝배기처럼 효과가 그래도 한두 달 가요. 예. 뚝배기죠. 뚝배기요? 그러니까 효과가 지속이 돼요.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뚝배기 비유 되게 참신하네요. 그 어차피 호르몬 전문가시니까 네. 여성 호르몬을 요즘은 참 복용 안 하는 게 대세인가요? 어떻죠? 복용 안 하는 게 대세였다가 요즘 다시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다시 또 네.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은 위축성 질염이 좀 적게 오는. 조금 덜 생기는데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호르몬 워낙 말단부위잖아요. 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먹어도 그쪽까지 전달이 잘 안 돼서 여전히 건조할 가능성이 한 30% 정도. 그래서 바로 네. 부위에 딱 넣는 네. 게 효과가 좋다. 네. 흡수가 이런 되니까 것 같아요. 로션처럼. 네. 질염 치료 같은 거 할 때 산부인과에서 해주는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성관계를 맺지 말아라 네. 하잖아요. 근데 대체 언제까지 맺지 말아야 되는 건지, 왜 맺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약을 일주일치 정도 드렸으면요. 그동안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죠. 약 먹는 네, 약 동안은 먹는 약 먹는 동안은 동안은? 네, 증상이 좋아지는지 일단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관계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약 먹다가 관계를 계속 하면은 이게 약이 잘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계속 성관계 때문에 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네. 그런 거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일단 약 먹는 동안은 조금 안 하셨으면 하는 이건 저희 개인적인 바람인데 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 보면 아까 저희 질내는 젖산균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요새 여성 질내 건강을 위한 유산균 제품이 진짜 많거든요. 네, 진짜 많이 나와 네. 있죠. 네. 근데 제가 먹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있고요. 뭐 바르는 것도 질정도 있고 있고, 정도 있는데 유산균을? 네. 네. 이런 제품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저도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장내 세균의 변화를 주어서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질염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통은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랑 비슷한 네. 거예요. 뭐 정 스트레스가 심할 때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면역력이 올라가서 질염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수준의 네. 근데 저희가 유산균이 그래도 질염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문이랑 질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항문에 있는 균들이 어느 정도 타고 넘어가죠. 근데 유산균을 먹으면은 어쨌든 그 소화되고 남은 그 대변에도 그런 유산균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러면
그 보통 파는 특히 여성 질염에 효과 있다고 해서 파는 유산균 종류 보면 다 젖산균 종류거든요. 주로 젖산균 종류로 배합해서 만든 그런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에 의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연구는 진행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온 연구는 딱 하나예요. 예. 그 결과는 네. 어땠어요? 뭐 그러니까 그것도 뭐 유산균만 쓴 게 아니라 뭐 질염 치료제랑 한 군은 질염 항생제를 썼고 다른 군은 질염 항생제랑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군에서 질염 재발이 조금 덜 됐고 네, 뭐 재발까지의 기간이 조금 길었다. 그 정도의 효과. 아예 안 된다 네. 뭐 이런 건 아니고 유지 기간이 약간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있다. 있을 아주 수도 있다. 약한 근거가 있는. 네. 아는 주변에 있는 친한 뭐 여성분이 네. 유산균 이거 먹으면 도움 되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확실하죠.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가성비는 떨어져. 아. 네, 네. 공짜로 누가 줬으면 먹고 먹고. 네. 사 먹지는 마 이거군요. 네.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알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질염은 생각보다 어려운 산부인과 질환이다. 교수님도 잘 모른다. 어려운 네. 부분이 많다. 의외로 연구도 별로 안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됐네요. 네. 그러게요. 질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AS로 좀 알버트님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알버트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고요. 나는 사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저희에게 매우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요. 단톡방과 활동 중인 카페에 탈퇴당하는 그날까지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